아프다고 말하면 더 아프다. 그런 날이 있다. 평소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일인데 무슨 물 만난 물고기라도 되는 것처럼 갑자기 심장이 요동치면서 가슴 깊이 묻어둔 말이 북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날이 있다. 어제는 그랬다. 민정은 후회했다.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세상과 담을 쌓고 산다면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민수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던가. 자신이 힘들다고 만만한 민수에게 그저 화풀이를 했을 뿐이다. 하지만 민정은 사과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솔직한 마음이었다. 내 남자친구가 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사과를 한다고 사라질 마음이 아니었다. 스스로 힘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늘 당하고, 늘 참고, 늘 인내하고, 늘 손해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이제는 지겨워졌다. 한달음에 꼭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층까지만이라도 올라가고 싶었다. 최소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참아가며 사는 그런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민정은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삶을 살았다. 부모님이 듣는다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어쩌겠는가.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하자면 그게 진실이다. 민정은 브랜드가 있는 옷을 중학교 졸업할 때 처음 입었다. 민정의 엄마는 시장에서 옷을 샀다. 그 나이에 누가 시장에서 산 옷을 입어? 민정은 지금 생각해도 속이 상한다. 산타 할아버지가 이미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초등학교 2학년 때 민정에서 오는 브랜드가 있는 운동화였다. 남들처럼 겨울 파카도 아니고 그저 운동화였다. 딱 한 켤레만. 민정의 엄마도 민정의 아빠도 너무 부지런했다. 두 분 다 새벽부터 일을 나갔다. 한겨울에는 너무 추운 곳에서 일을 했고 한여름에는 너무 더운 곳에서 일을 했다. 봄과 가을은 그들에게 살만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꽃피는 봄이 와도 낙엽 떨어지는 겨울이 와도 민정의 엄마와 아빠는 한결같았다. 엄마, 우리는 언제 놀러가? 우리는 언제 놀이공원에 가? 엄마, 우리는 언제 놀러가? 어느 날 민정의 아빠는 공사장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며칠 후 돌아가셨다. 민정의 엄마는 그 뒤로 더 열심히 일을 했다. 민정은 늘 궁금했다.
나처럼 살아가는 10대가 있을까? 민정의 눈에는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부자로 보였다. 그들은 매일 간식을 사 먹었고 주말이면 모여 놀았다. 엄마는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 민정은 이를 악물었다. 잘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엄마는 암에 걸릴 걸 알았을까? 보험금 1억이 나왔다. 그걸로 엄마의 병원비를 냈다. 그걸로 부모님이 남긴 빚을 갚았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민정은 방을 얻었다. 보증금 3천만 원에서 그들이 뜯어간 200만 원은 민정에게는 피 같은 돈이었다. 휴. 한숨을 길게 내쉬고 민정은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했다. 문득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뭐가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날이 갈수록 더 아프지? 아프면 아프다고 해. 왜 넌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 친구가 그랬다. 바보. 아프다고 말하면 더 아프다. 꼭꼭 묻어두었던 아픔들이 그리고 슬픔들이 막 터져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다행이다. 민수는 민정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건 민정도 마찬가지였다.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인이 맞는지 의심스럽기도 했다. 언제부터인가 손을 잡고 걷는 일도 어색해졌다. 키스를 한 적은 언제였던가? 섹스를 한 적은 언제였지? 민정의 말이 귀에 아른거렸다. 생각하면 할수록 스스로가 초라해졌다. 그러다가 불끈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는 지는 힘 있는 사람이야? 왜 힘 있는 사람은 꼭 남자여야 하는 거지? 남녀가 평등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이럴 때는 꼭 비켜가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다시 한숨이 나왔다. 이런 억지를 쓰다가 꼭 구박을 먹었지. 민정이 잠자리를 피한 것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간 뒤부터였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아빠와 이혼을 한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민수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민수는 할머니의 집에서 먹고 잤다. 할머니가 가방을 챙겨줬고 할머니가 숙제를 봐줬다. 할머니가 샌드위치를 만들어줬고 할머니와 맥도날드에 갔다. 아빠는 돈을 보내줬다. 한 달에 한 번 아빠가 왔던가. 그러다 아빠는 1년에 한 번 나타났다. 그리고 캐나다로 가버렸다. 입학식 사진에도 졸업식 사진에도 할머니와 단 둘이었던 민수는 그래서 늘 외로웠다.
3년 전 민수는 할머니의 병실에서 민정을 만났다. 젓가락 같은 아이였다. 늘 무표정이었지만 누군가 말을 걸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긋 웃으며 살갑게 다가오는 아이였다. 민정의 엄마도 그랬다. 암 환자 같지 않았다. 남의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할머니가 묻지 않아도 되는 말을 꼬치꼬치 캐물어도 싫은 표정 짓지 않았다. 할머니는 민정이 예쁘다고 했다. 민수도 민정이 예뻤다. 민수는 외로웠고 민정도 외로워 보였다. 어쩌다 둘은 함께 병실을 나와 버스를 타러 갔다. 민수는 민정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했다. 민정은 돈이 없다며 웃었다. 환하게 웃는 민정의 눈이 맑게 빛났다. 민수는 자신의 지갑에 돈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때는 내가 힘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까? 전화도 안 하고 오면 어떡해. 내가 뭐라고 했을 줄 알고. 벨 고장났어? 주인한테 말해. 고쳐야지. 올 사람도 없어. 내가 있잖아. 민정이 동그랗게 눈을 뜨고 민수를 올려봤다. 너는 올 때 전화하고 오잖아. 그리고 너는 비번 누르잖아. 민정의 집 비번이 바뀌었다는 것을 민수는 굳이 말하지 않았다. 나 오늘 여기서 잘 거야. 옷도 챙겨왔어. 민정은 이제 입까지 해 벌리고 민수를 바라봤다. 한참 동안 둘은 말이 없었다. 민수는 침이 말랐다. 화났어? 자고 가겠다는데 화가 났냐고 묻는 건 뭐냐? 그런가? 민수는 휙 돌아서 부엌으로 갔다. 달리 부엌이라고 할 건 없었다. 작은 방에 연결된 부엌은 요리를 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 비닐봉투에 한가득 담아온 할머니 반찬을 꺼냈다. 밥 있어? 밥 했어? 뒤돌아선 채로 민수는 말을 꺼냈다. 제기를 무슨 말이라도 좀 해줘라. 너무 애쓰지 마. 밥은 냉동실에 있어. 애는 누가 쓴다고 그래. 밥 먹자. 너 밥 안 먹었지? 먹었어 방금. 그러고 보니 짜파게티 냄새가 집안에 그대로 있다. 환기가 되지 않는 집이었다. 그래도 4개월이 지났는데 이 집은 영 적응이 되질 않는다. 어디선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다. 반찬 가져왔는데 밥 먹자 같이. 민정은 말없이 냉동실에서 밥을 꺼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밥을 돌렸다. 민수는 작은 식탁에 반찬을 하나하나 올렸다. 할머니는 마른 반찬을 정말 잘 만들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맛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맛이 어딜 가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반찬을 먹을 날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할머니 집에서
반찬을 가지고 올 때마다 민수는 울컥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졌다. 할머니 집 다녀왔어? 응. 할머니가 너 왜 안 오는지 묻더라. 잘 계시지? 이젠 노인정 할머니들과 사이좋게 지내셔? 다니던 노인정은 안 가고 다른 할머니들이랑 노는 것 같아. 할머니도 참. 그래도 할머니는 부침성이 좋아. 어떻게 금방 새 친구를 사귀지? 부럽지? 내가 할머니를 닮았어야 하는 건데. 그랬다면 친구도 많을 테고. 그리고 민정아, 그랬다면 내 주변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민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민정이 들었을까? 우뚝 서서 민수를 쳐다봤다. 너랑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니야. 그런 말은 아니었어.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날벼락. 퇴근을 하고 민수는 잠깐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싸맸다. 아이고 민수야, 네 애비가 온단다. 얼마나 좋으냐. 할머니,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애비가 온다는데 이제 아예 캐나다에서 올 건가 보더라. 일주일 전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버지가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민수가 마중을 나가기로 했지만 쉽게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아버지라고 불러본 지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어릴 때는 가끔 전화 통화라도 했지만 대학생이 되고 난 후부터는 그런 말조차 없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그렇게 살았다. 아니 희소식을 바랄 사이도 아닌지 벌써 오래됐다. 공항 가는 길은 한산했다. 늦은 밤이었고 길은 뻥뻥 뚫렸다. 아버지가 도착하는 시간은 밤 11시였다. 아직 1시간이나 남아있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민수는 다시 운전석에 머리를 박았다. 하루도 잠잠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구나. 어색해하기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사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기는 할지 궁금했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 때맞춰 한국에 일이 있었던 아버지가 왔었지만 민수의 졸업식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할머니와 함께 꽃다발을 들고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짐을 챙겨 공항으로 갈 채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민수에게 몇만 원을 건네며 졸업을 축하한다고 했다. 이제 너도 어른이다. 고등학생이면 어른이지. 그 후로 아버지는 한 번 더 한국에 왔었지만 민수를 만나지는 못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이란 건 그들에게 없었다. 적어도 민수는 그렇게 생각했다.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민수는 단박에 알아봤다. 15년 만인데도 아버지는 조금 더 늙어 보였고 조금 더 몸집이 불어나 있을 뿐
그대로였다.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구나. 민수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민수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는 않았다. 앞을 보며 차는 어디에 댔냐고 물었다. 민수는 캐리어를 받아 끌며 차는 주차장에 있다고 했다. 민수가 앞서서 걸었고 아버지가 뒤따라 걸었다. 보통 노인네들은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9시가 되면 잠이 들었고 새벽 4시가 되면 잠에서 깨어 부지런히 움직이신다. 그런 분이 졸린 눈을 비벼가며 아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금방 춤이라도 출 것처럼 어깨가 덩실덩실 대고 있었다. 민수는 괜히 벨이 꼬였다. 뭐가 저렇게 반가울까? 아버지의 가방에서는 선물이 쏟아져 나왔고 할머니는 하나하나 챙겨들며 신이 났다. 갑자기 민수는 졸음이 쏟아졌다. 너무 피곤해서 잠시도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할머니, 나 너무 피곤해서 좀 잘게요. 아버지 내일 봐요. 할머니의 고함 소리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았다. 막장 드라마. 민수에게 말을 하는 게 좋을까? 그냥 모르는 채 버려두는 게 좋을까? 민정은 골치가 아파졌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고 싶은 꿈은 누구에게나 있다. 실장님이 나타나서 반지 앞방에 사는 여자를 구해주는 꿈.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나마 하루에 2시간씩 잠도 안 자고 꼬박꼬박 드라마를 보기를 잘했다고 했을 텐데 민정에게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생겼다. 민수 아버지는 꽤 멋진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스무리하기는 했다. 깔끔하게 차려입는다고는 했지만 괜히 기가 죽었다. 빤히 아래 위로 훑어보는 눈길이 거북했다. 하지만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다. 질문은 뻔했다.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 미리 상상을 했었다. 그런데도 당황스러웠다. 하는 일은 뭔가? 부모님은 뭘 하시는가? 어디에서 사는가? 민정은 백수였다. 하루에도 몇 개의 알바를 하느라 고단했다. 하지만 돈은 늘 모자랐다. 부모님은 알다시피 없다. 알고 계셨을 텐데 굳이 콕 집어서 묻는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니다. 반지하에 산다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 말까지 했다면 더 기겁하셨을 테다. 나름의 배려였다. 평소라면 숨가쁘게 올라갔을 오르막길이지만 오늘만큼은 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민수가 장을 봐왔다며 카톡을 보냈다. 부대찌개를 끓이겠단다. 소주도 싸왔단다. 민정은 문득 마음이 가벼워졌다. 알고 있나 보다.
그렇다면 좀 더 쉽게 성질을 부릴 수도 있겠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화를 내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지. 민정은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 민수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민수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길 바랬다. 이기적인 마음이었다.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민수가 되기를. 그의 아버지가 돌아오셨다고 했을 때 민정은 한 가닥의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모든 희망이 밝고 따사롭지는 않다. 어떤 이에게 희망은 부질없다. 오히려 더 큰 좌절을 안겨다 줄 뿐. 다시 카톡이 울렸다. 언제 와? 냄새가 빠져나가라고 창문을 열어놓았다. 평소라면 도로변에 접힌 민정의 집 부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을 것이다. 꼼꼼하게 잠금 장치를 설치했고 하얀색의 커튼까지 달아놓았다. 술 취한 사람들은 반지하 창문에 우중 휘갈기는 것을 좋아한다. 희열감을 느끼는 걸까? 아침에 일어나면 민정은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그리고 락스와 뜨거운 물을 들고 밖으로 나와 창문에 뿌리고 말끔히 닦아냈다. 어젯밤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 그대로 두면 그녀의 인생이 더욱 시궁창 속으로 빠져들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창문이 열려 있었다. 민정은 한참 동안 서서 내려다보았다. 급기야는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들이밀고 그 안에서 민수가 무엇을 하는지 찾아보았다.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매콤하고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배가 고팠다. 그러고 보니 오늘도 종일 굶었구나. 하얀 쌀밥에 바알간 국물을 올리고 쓱쓱 비볐다. 큼직한 돼지고기를 올리고 크게 한 입 먹으면 행복했다.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고팠다. 한 그릇을 후딱 비웠다. 입맛을 다시며 남아있는 찌개는 세 숟가락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팔팔 끓여 식힌 후 냉장고에 넣었다. 그때까지 둘은 아무 말이 없었다. 맛있다고 했던가, 맛있냐고 했던가. 서로의 눈도 쳐다보지 않았고 만날 때마다 하던 말싸움도 없었다. 설거지를 마친 민수가 식탁 앞에 다시 앉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정은 자동적으로 그 앞에 앉았다. 축축한 머리칼은 수건으로 감쌌다. 민수는 향을 피웠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냄새가 잘 빠지지 않는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늦은 밤이었다. 그때 민수의 전화벨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정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 좀 받아. 시끄러워. 민수는 길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다시 고요가 퍼졌다. 참다 못한 민정이 먼저 말했다. 어떻게 할까? 그런 민정을 빤히 쳐다보던 민수는 피식 웃었다. 웃어?
뭘 어떻게 해. 이제 자야지. 너무 늦게 밥 먹었으니까 나가서 산책이라도 할까? 머리 말리고 나가서 좀 걷자. 그리고 들어와서 자자. 내가 오늘 꼭 안아줄게. 갑자기 민정은 울음이 터졌다. 하루 종일 참았던 울음이었다. 그랬다. 민정은 오늘 누군가 자신을 꼭 안아주기를 바라고 바랬던 것이었다. 두려워하는 일은 꼭 생기게 마련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할수록 더 집착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그 사랑을 망친다. 민정이 좋아하는 알랭드 보통도 말했다. 불안은 사랑의 그림자다. 사랑하는 순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시작한다. 라고. 민정의 마음이 딱 그랬다. 한 번도 민수가 자신을 떠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헤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민정이 먼저 이별을 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말로는 민수에게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이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터였다. 민수에게서 장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일은 묘하게 돌아갔다. 비싸 보이는 양복을 차려입은 민수의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서면서 민정은 심하게 가슴이 두근댔다. 이렇게 민수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나 같은 여자한테 민수 정도면 감지덕지였구나. 일부러라도 신세 한탄하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주저앉아 우는 것만은 하지 않았다. 독한 년이라는 말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날 이후로 민정은 한숨이 늘어났다. 민수에게 자신이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 그게 아니다. 민정은 자존심이 상했다. 어쩌면 내가 민수를 잡고 늘어줄 수도 있겠네. 나를 버리지 말라고. 민정은 그게 두려웠다. 자신이 그럴까봐 무서웠다. 한편 민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지금껏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할머니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문제는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나타나면서 할머니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는 민수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할머니에게 말했다. 나를 보고도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짝을 잘 만나야지. 최소한 나와 비슷한 사람은 만나줘야 골로 가는 길은 없다고요. 할머니에게 민수는 귀여운 손자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소중한 아들이었다. 몇 년 만에 나타나 아들 노릇이라도 하려는 자식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민정을 친손녀처럼 예뻐하던 할머니의 모습이 180도 바뀌어버린 건 문제였다. 아버지와 손발이 척척 맞았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고아는 고아라고 했다. 어디 기댈 데도 없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살면 남자만 고생이라고 했다. 가만히 듣고만 있을 민수도 아니었지만 입을 열면 열수록 민정이 욕만 먹었다. 가시방석 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다. 민정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어느새 봄바람이 훈훈했다. 커튼이 굳게 닫혀있는 창문을 발로 툭툭 두들겨 보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민정이 창문 앞으로 다가오는 실루엣을 보았다.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민수는 마치 자지러지듯 뒷걸음치며 옆 골목으로 숨어버렸다. 행여나 창문이 열릴까 목을 길게 빼고 지켜보았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았다. 민정은 선배의 전화를 받고 또 하나의 알바를 더 추가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민정의 일은 늘어났다. 가끔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기는 했지만 이내 그것마저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바쁜 날들이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좌우를 두리번거렸다. 멈춰서서 꼼짝도 않고 서 있는 날도 있었다. 그 와중에도 졸음이 밀려왔고 하는 수 없이 축 처진 걸음으로 집에 들어가 씻는 둥 마는 둥 잠자리에 드는 날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기다렸고 이내 기다림은 무뎌졌다. 이별은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 우리는 이별을 연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별은 어느 날 문득 찾아왔다. 그것이 이별의 진실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지우고 있었다. 이별 노래 정호승. 퇴근할 무렵이면 민수는 멍하니 책상에 앉아 주머니에 손을 꽂고 구두를 신은 두 발을 서로 맞부딪히면서 마음속으로 100번을 세웠다. 1번, 2번, 100번. 100번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퇴근을 했다. 가끔은 자신도 모르게 민정의 집 앞에 서 있기도 했다. 불 꺼진 민정의 방이 눈에 들어오면 걱정이 됐다. 이 늦은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하는 거지? 그럴 때면 핸드폰을 꺼내어 한참 망설였다. 그러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허겁지겁 다시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민정의 축 처진 뒷모습을 보고 반지 앞방에 불이 켜지면 다시 한숨을 쉬고 터벅터벅 걸었다. 늦은 밤 경사진길을 올라가며 민정은 자신의 집 앞에 서성이는 남자를 보았다. 처음엔 얼어붙은 듯 무서웠지만 그 익숙한 실루엣이 다름 아닌 민수라는 것을 알아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천천히, 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민수의 초조한 뒷모습을 보았다. 목구멍에서는
민수야 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점점 가까워지면 민정은 발소리를 크게 냈다. 쾅! 쾅! 또는 헛기침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 민수는 화들짝 놀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건물 옆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바보 멍청이 여전하네. 처음에는 그런 민수에게 화가 났다. 저럴 거면 왜 집 앞에까지 와서 저를 궁상을 떠는지 알 수 없어. 그랬다. 그들은 그렇게 말없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민정은 매일 아침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웠다. 민수는 매일 아침 평소에는 먹지도 않던 라면을 끓여 국물까지 호호 불어가며 마셨다. 민수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날이 잦아졌다. 민정은 늦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유튜브로 영화 요약편을 봤다. 민정은 한 달에 한 번 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떠났다.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하나 들고서. 민수는 차를 타고 주말마다 어디론가 달렸다. 가끔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날도 있었다. 시간은 흘렀다. 만약 이대로 시간이 멈추어 버린다면 민수와 민정은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어쩌면 둘은 다시 만나 토닥토닥 다투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싸우고 다시 화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다. 말없이 이별이 시작됐다. 한 여인이 걸어가고 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명쾌하다. 명품 가방을 들지는 못했지만 꽤나 근사한 가방을 든 그녀는 무심하게 골목을 걸어간다. 그리고 반지하 방 앞에 서서 잠시 두리번거린 후 다시 뒤를 돌아선다. 없구나, 이제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연재를 끝냈습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이 두 남녀를 영원히 사랑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쓰면 쓸수록 저는 이들이 함께 있으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민수도 민정도 서로에게 이별을 고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완성의 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들의 결론을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 여전히 망설이고 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에게 각자의 길을 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막연하게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고 일종의 의무감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들은 다시 재회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